안녕하세요. 문기 엄마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민망하긴 한데요. 번역기를 이용해서 맥락을 파악할 정도로만 큐어 듀센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작한 영상을 소개하려고요. 원본 영상은 아래 링크에 있어요. 이 영상은 2015년도에 올라온 영상이라서 이분들은 6년씩 나이가 더 들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행하는 병이라서 많이 나빠지지 않았을지 걱정이 돼요. 후원금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신 것 같아요. 듀센형 근영양증을 알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는 여러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2022년 4월에도 텍사스 대학교 골프클럽에서 후원을 위한 경매도 하고 기부금도 모금한다고 해요. 우선 영상 처음에 등장하는 메리라는 분은 케니의 어머니신데요. 케니는 1990년생이라고 영상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케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When Kenny was born, he was the most beautiful little boy you've ever seen in your life. He smiled almost from the get-go. He was just a precious little bundle. 저는 메리 여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세요. 왜냐하면 이 듀센형 근육염증이라는 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안 좋은 표현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라는 사람의 모성 본능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정성스럽게 돌보던 아이의 죽음에 더는 이 끔찍한 병에 무기력해져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다.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케니는 2007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8년이나 지난 시기에 영상에 출연해서 자기 아들은 늦었지만 아직 나머지 애들한테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We gotta make it happen. Unfortunately, it's too late for my son, but it isn't too late for the rest of the boys. 왜 나머지 애들한테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늦지 않았거든요. 큐어 듀센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1월 25일에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 유형에 관계없이 듀센형 환자라면 심장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약이 미국 FDA에서 임상 3상을 앞두고 상용화 계약을 했다고 해요. 기사를 보시면 2015년에 큐어 듀센이 캐프리코 테라퓨틱스에 조기 자금을 제공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약이 나온 것은 어떤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선 행사도 또 메리 여사의 눈물겨운 호소도 모두 치료제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큐어 듀센은 큐어 듀센 벤처스라는 비영리 투자 법인을 만들고 기부금으로 자금을 형성해서 제약회사에 투자하고 제약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듀센형 근영양증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또 그 기업의 지분에서 얻는 수익의 90%는 치료제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치료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큐어 듀센의 설립자 데브라 밀러는 전통적인 자선 방식을 뛰어넘었다는 평을 듣는데요. 전통적인 자선 방식은 당장 필요한 의료비 지급이나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안고마우스나 심장 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모금을 했던 그런 방식이죠. 즉각적인 필요는 충족을 하지만 장기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브라 밀러는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하나뿐인 아들이 듀센형 근육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자 과학자들을 찾아갔어요. Our son Hawken was born in 1997. When he was 5 years old, he was diagnosed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초기에 투자했던 작은 생명공학 회사가 다른 큰 제약회사에 인수되면서 자금을 몇 배로 키웠다고 해요.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매일 근영양증 치료라는 7글자를 포털에 넣고 약은 언제 나오나 푸념을 하고 그냥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막연히 꿈만 꾸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큐어 듀션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걸까요? 2017년 큐어 듀션은 크리스퍼카스9 연구를 위해 엑소닉스 테라퓨틱스를 에릭 앤 올슨 박사와 공동 설립했어요. 크리스퍼카스9은 3세대 유전자 가위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대요. 크리스퍼카스9 기법을 개발한 과학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큐어 듀세는 환우회 같은 조직으로 2003년에 시작한 곳인데 2017년에 생명공학 회사를 설립하다니 대단해요. 2019년에는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엑소닉스 테라퓨틱스를 설립할 때 큐어 듀센이 $500만 출자하기로 했었는데요. 기부금으로 자금을 모으느라 $200만 출자하고 $300만 출자하기도 전에 더 칼럼 그룹 벤처 캐피털 회사가 엑소닉스 테라퓨틱스에 $4천만 투자했어요. 주센형 근위영양증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인 엑소닉스 테라퓨틱스에 투자를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돈 벌려고 투자한 것이겠지만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큐어 듀센이 공동 설립한 엑소닉스 테라퓨틱스가 2년 만에 버텍스 파머스티컬스에 $10억 인수된 거예요. 더 칼럼 그룹 지분이 커서 수익이 많이 났겠어요. 큐어 듀센도 2년 만에 기금이 몇 배로 불어나다니 정말 멋지네요. 버텍스 제약회사하고 모더나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한 걸 보니까 엄청 큰 회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도 큐어 듀센처럼 처음 출발은 작은 환호이더라도 기부금과 펀딩으로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근위영양증을 연구하는 조건으로 생명공학 회사에 자금을 대고 지분을 얻고 싶어요. 다른 선진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치료제가 있는데도 너무 비싸서 보험 적용이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치료제가 없을 때와는 다르게 또 비참해져요. 또 이러한 노력은 국부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된대요. 2019년 전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1,449억 달한대요. 연평균 8에서 9%씩 성장하고 있어서 2024년에는 $2,500억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한대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희귀난치 질환을 공공보건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반해 한국의 희귀의약품 지원제도는 외국에서 개발된 희귀의약품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대요. 희귀의약품의 개발보다는 수입을 통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희귀의약품의 단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2016년도 기준 $37억 수입 실적을 기록했어요. 개발사가 한국 기업이면 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의 희귀의약품은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기업이 개발할 이유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 EU, 일본 등에서 희귀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정책적 혜택과 높은 약가, 독점권 등 경제적 이점을 받아서 전체 제약 산업의 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거래요. 호주에서는 2015년부터 호주 정부가 메디컬 리서치 퓨처 펀드를 설립해서 $200억 기금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대요. 희귀병처럼 연구가 활발하기 어려운 분야를 희귀병 환자 몇몇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전체 호주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학적 발전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희귀질환이 나를 피해갔다고 해서 나랑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도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이라는 희귀질환이지만 더 이상은 내 근처에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저의 질환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5년 정도 이 병원 저 병원 난임 클리닉을 헤매다 문규를 낳았는데 문규가 듀센형 근위영양증이라는 희귀질환이라니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개 중고등학교에서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를 배웠잖아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 정도는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환자 수는 미국에서 3천만 명, EU에서 2,500만 명에 이를 만큼 작지 않은 규모래요. 인간의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DNA 속에는 30억 개의 염기들이 긴 줄로 연결돼 있는데 ATCG 4개의 문자로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이중 나선 구조라 양쪽이 똑같으니까 반으로 갈라서 한쪽만 나열하면 AUG, UUU, CUG, AUA 이렇게 생겼거든요. 문규의 경우는 염기 하나만 잘못되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희귀병이 발생한 경우래요. 부모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태아가 생성될 시기에 유전자 전달 과정에서 유전자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래요. 30억 개의 염기 중 한 개만
조금만 잘못되어도 희귀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운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교통사고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희귀질환에서도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것이 아니래요. SMA는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가장 심한 타입 1의 경우는 만 2세 이하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는 머리를 드는 성장도 할 수가 없대요. 예전에 SMA 환아 부모님께서 주세년 근영양증이 차라리 부럽다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주세는 7살까지는 그래도 크게 아픈 곳이 없으니까요. 주세년 근영양증의 경우 전체 주센 환아의 3분의 1은 가족력도 유전도 상관이 없고 부모가 보인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척수성 근 위축증은 보인자 비율이 55명에 1명일 정도로 흔할 뿐더러 보인자 형태로 유전돼 본인이 보인자인지도 알기 어렵대요. 엄마가 55명 중에 1명인 보인자이고 아빠도 55명 중에 1명인 보인자였을 때 25%로 SMA 환아가 태어나요. 셋째는 괜찮겠지 하고 낳았는데 세 자녀 모두 SMA인 경우가 있었어요. SMA는 자매가 많고요. 주세는 형제가 많아서 7살이 될 때까지 큰애가 이상한 걸 못 느끼고 둘째, 셋째 낳았는데 3형제가 모두 듀센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희귀병은 그 각각 환자 수는 적어도 희귀병 환자들의 수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귀병 환자를 보았을 때 그 병은 내가 안 걸렸지만 다른 희귀병의 위험까지 나와 내 가족이 다 피한 건 아닌 거죠. 희귀병은 7,000가지이고 매년 250개씩 새로이 보고되니까요. SMA 국내 환자 수는 200명 안쪽이래요. 졸겐스마라는 신약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안 돼서 25억 원이 있는 환자만 먹을 수 있어요. SMA 환자들이 2019년부터 스피나자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 약이 10년 기준 30억 원이 들어가요. 이 약은 지금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 있어요. 스피나자는 1년에 3번씩 투여해야 하는데 졸겐스마는 평생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된다고 해요. 이미 9개국에서 보험 급여가 됐대요. 스피나자도 비싸서 보험 급여가 될 때 말이 많았지만 스피나자가 급여가 된 이후 SMA 치료제가 나올 수 있었어요. 당장 25억이 너무 비싸 보이지만 10년의 독점 기간이 지나면 싸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약사가 또 다른 희귀질환 치료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바뀌니까 계속 희귀병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될 거예요. SMA 환자들에게 스피나자는 이미 나빠진 지금 상태를 더 나빠지지는 않게 유지만 하는 정도고 졸겐스마는 누워서만 지내던 아기가 걷게 됐어요. 졸겐스마 건강보험 급여에 찬성해주세요.